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제가 민원 처리하고 진상 처리 관련해서 아까 지금 영상을 찍었더니 갑자기 그 새록새록 예전에 만났던 저 진상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동영상 녹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원테이크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6년 정도 아파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저희 옛날 소장님께서 저보러 젊은 여자가, 뭐 젊진 않지만 소장 입장에서 젊은 여자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상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진상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그 공간 안에는 늘 어느 정도의 진상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진상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파트도 100명 중에 정말 한두 명은 안 좋으신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안 좋으신 한두 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대처할 때 어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겪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아까 진상 중에서 저희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진상은 누굴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입주민이시죠, 사실. 입주민 중에서도 또 동대표. 왜냐하면 저희랑 가장 밀접한 관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주변인.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공무원이나 위탁사. 이런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입주민 동대표 중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들을 몇몇 분만 얘기를 하면, 입주민 중에서는 제가 왜냐면 경찰서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인상이 깊은 거예요.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화려한 여자분이 한 분이 탁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아가씨, 저기 그 알뜰장에 있는 채소 야채 아줌마, 과일 아줌마 빨리 쫓아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분이 뭐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A라는 과일과 B라는 과일을 사면, 두 개를 사면은 깎아주시겠다고 했나봐요. 과일 파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보니까 B가 별로 과일이 안 좋아요. 그래서 B는 안 사고 A만 사기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왜 저게 화가 날까?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근데 그거는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발대발 하면서, 뭐 저보라 뭐 못생겼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막 인격 모독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어쨌든 막 못생겼다고 막 얘기를 많이 막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인격 모독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좀 커지고, 근데 대표 회장님이 또 들어오셔서 대표 회장님하고 그분하고 막 싸우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옆에 있는 거를 막 탁탁 치시고 하시다가 그 계산기 같은 것도 부시시고 기물 파손을 좀 하셨죠. 그래서 경찰을 결국 불러서 경찰서에 그분이 가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경찰차를 처음 타봤는데 경찰차는 뒷문이 안 열린다는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결국 나중에 막 그분이 고소도 하고 막 대표회장님하고 저를 막 고소까지 하고 막 이런 부분까지 이제 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분은 굉장히 좀 아직도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공권력이 같이 됐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아파트였어요. 그 똑같은 아파트였는데 거기 부회장님이 조금, 이제 대표회장님이 있으시고 그 밑에 이제 부회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표회장님 말고 이제 부회장님이 조금 성격이 어디 가서 좀 놀다 오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신도 막 있으시고 조금. 근데 그분이 대표 회장이 얼른 되고 싶으셨는데 못 되셨나 봐요. 술만 드시면은 막 좀 행패를 많이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문을 돌 같은 걸로 막 던져서 깨시고 대표 회장님을 막 이렇게
구타를 하시고 막 대표회장님 이도 부러지시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위에가 환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위쪽에다가 돌을 던지셔갖고 그게 창문이 쫙 깨지면서 위에가 옛날에는 좀 흐릿한 그런 종류였는데 너무 환해졌죠. 환풍도 잘 돼요. 너무 그분 덕분에 환풍도 잘 되고 아주 그냥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저희 바로 위쪽에 근무하는 그 출입문 쪽에 CCTV를 단 거예요. 근데 그 CCTV가 말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그런 CCTV, 또 우리를 딱 찍고 있는 CCTV였던 거예요. 저랑 이제 사무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을 딱 찍고 있는 그리고 관리서 뒤쪽이 쫙 찍혀요. 딴짓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회장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단지가 그 CCTV 항상 저희 말소리까지 녹화되는 그런 CCTV 때문에 올해는 근무 안 하고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저쪽 월드컵 쪽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 전화를 하는데 별 내용이 아니었어요. 전혀 별 내용이 아니었고 이사 가실 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를 죽이러 가겠다. 내가 죽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임신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황당하지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그분한테, 저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 전 시간까지 절 죽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 되게 대단하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겁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진상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결국 찾아오시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찾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스크가 있고 제 자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제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이제 임산부여도 배가 별로 안 부른 상태였는데 갑자기 막 소장님하고 과장님 막 뛰어들어오시더니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임산부라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제 다른 이제 남자분들도 오시고 제가 임산부라고 하니까 이러시더니 나가셨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조금 여자에 대해서 조금 결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결혼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푸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 근무를 했을 텐데 좀 되게 고급 아파트였어요. 진짜 고급 아파트여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몇십억 정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감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 출신의 여자분이 사셨는데 거기가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안내 데스크 하는 여자 직원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직원이 정말 이렇게 막 글래머였어요. 근데 글래머여서 운동복 딱 입고 운동을 막 했나 봐요. 아마 이제 자기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이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멱살을 잡더니 그 여자를 벽에 탁 밀치면서 여자분이셨는데 탁 밀치면서 네가 누굴 꼬시려고 뭐를 흔들면서 이제 뭐를 흔드는 게 그 글래머에 그걸 흔들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를 그분한테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근데 네가 교감이라는 X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같은 단지였어요. 같은 단지였는데 그 단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저희 수전 물 그 계량하고 뭐 고장 나면 뭐 수전 물 잠그고 그런 계량기가 신발장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가 직원이 가서 그거를 이제 신발을 다 꺼내서 고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사모님 이거 신발장에 넣으세요 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너무 화를 내시면서 일하는 사람이 네가 해야지 이걸 왜 나한테 하냐고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막 찾아와서 관리사무소에서 막 소장님한테 소리 지르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저 직원 당장 자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또 그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질이 좋지 않은 분이 살고 계셨어요. 질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깨인데 조금 그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깡패는 아니시고 좀 아래쪽 그런 깡패셨나봐요. 근데 그런 분이 월세를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 비비탄 그 총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또 저희 이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희 차량 유지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 초소에다 자꾸 그 총을 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무섭죠, 사실은. 저는 그분이 무서워서. 그분 이제 젊으셨어요. 저보다도 어린 친구였는데 20대 한 중반 뭐 그 정도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이 오면 뭐라 그럴까봐 저희가 일을 할 때 저녁에 이제 야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서부 직원이랑 저랑 불을 끄고 근무를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너무 이제 재밌는, 그분이 또 한 번은 그 굉장히 유명한 피자 브랜드 그 직원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차를 타고 슉 나가는데 그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아마 부딪힐 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비싼 람보르 땡땡을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딪힐 뻔했는데 분명히 이 람보르 땡땡의 잘못이죠. 근데 이 직원이 왔을 때 잘못 피해서 그나마 다행히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그분이 이 피자를 또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지정을 했어요. 그 직원이 그 집에 피자 배달을 하러 갔더니 그 피자 배달하는 직원을 폭행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소 같으면은 그냥 정말 크게 뭐 어떤 막 대응을 잘 못할 텐데, 그 피자땡은 역시 외국 좋은 기업인가 봐요. 바로 대응을 해서 이분이 경찰서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좀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아파트는 되게 고급 아파트여가지고 뭐 굉장히 좀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유명하신 뭐 아나운서들도 사시고 여러 그런 분들도 많이 사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아파트인데, 어떤 이제 분이 미화 여사님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커피 잔이 이제 커피 메이커가 있는데 커피를 내리셨어요. 커피를 내렸더니 이제 그분이 막 오시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커피 누가 내렸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화 여사님이 내린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우아한 목소리로 미화 여사님이 내리셨으면 지저분하니까 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화 여사님이 내린 게 왜 지저분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막 우아하게 이렇게 막 우아한 척 하시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동대표, 뭐 그 외에도 이제 동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이제 여직원에게 같이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런 동대표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소장님들 굉장히 사실은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여자 소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소장님한테는 그분이 매일매일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같이 먹자, 점심 같이 먹자,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그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는 거의 성희롱이잖아요. 사실은 성희롱인데, 그렇게 소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소장님이 그렇다고 이분이 동대표니까 막 단호히 거절, 너 이렇게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하고 이제, 근데도 이제 밥 먹자고 하시면 점심 때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미수 관리비를 안 내시면은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 연체료를 안 깎아주면 내가 너희를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까지 괴롭히겠다라고 해갖고 관리실에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또 어떤 입주민들은 이제 입주민과 입주민 사이에, 이거는 이제 저희를 이제 괴롭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입주민과 입주민이 서로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입주민들끼리 고소를 한 정말 서로 6, 7건씩 막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관리소가 굉장히 피곤하죠. 네, 관리소도 너무 피곤하고 맨날 싸우시니까 어느 날은 이쪽 분이 와서 타이핑 쳐달라고 그러죠. 어느 날은 저쪽 분이 와서 타이핑 쳐달라고 하면 서로 막 고소하시는 건도 있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다 정상적인 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막 정신 상태가 좀 정상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퇴사를 시킨다거나 내보내거나 하는데, 아파트는 약간 이상하신 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을 퇴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네 집에 TV가 자꾸 지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다 함께 가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정말 지직거리나 1시간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그리고 이제 꼭 그분은 이제 겨울에 담배를 피시는데 자기 층에서 피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다른 층에서 피시고 담배 연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 피시고 그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꼭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거나 너무 춥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입주민들이 민원을 막 넣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이제 정말 진상은 아니고 좀 힘들었던 분들이 있는데, 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자동으로 가스 밸브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드립니다. 그러면 가스 밸브가 잠그면 이분이 치매시니까 그걸 못 여세요, 혼자. 그러면 할 때마다 밥을 못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게 안 돼서 2,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몇 끼를 못 먹었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열어드립니다. 이거는 뭐 진상이라기보다 조금 이제 힘들었던 왜냐면 자주자주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길을 잊어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파출소 같은 데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가 가정에다가 알려드리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 번은 히트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막 달려오셨어요. 관리소장 막 멱살을 잡고, 관리소장님 그래서 와이셔츠가 막 찢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관리사무소장님이 이제 워낙 그 관리소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냥 오시던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입주민들은. 근데 그분이 막 오시더니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제 필통이, 옆에 있는 함이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탁 뭘 꺼내드셨는데 보니까 샤프예요, 샤프. 너무 깜짝 놀랐죠. 어머, 저분이 샤프를 여기다 찌르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관리소장의 목구에다 탁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근데 찌르면 여기 사실 정동맥인가 뭐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찔른 줄 알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분이 진짜 찌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샤프를 목에 탁 갖다 대더니 갑자기 뒷꼭지를 똑똑똑똑 누르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진짜 찔르면 죽을까봐 샤프를 똑똑똑똑 누르셨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웃기는 해프닝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길면 좀 지루하니까 제가 다음에는 다른 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은 입주민 진상 입주민 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제가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혹은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파트에 아직 근무하시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아파트 직원들은 노예도 아니고
네, 머슴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어느 한 가정의 선량한 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진상 만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진상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